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ESPN이 KBO 리그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궁금했던 것 중 하나는 유희관에 대한 반응이었는데요. 실제로 유희관이 던지는 공이 뭐냐를 두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사이 토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2017년 MLB에서 95.1마일을 던졌던 알칸타라는 올해 KBO 리그에서 94.5마일에 해당되는 평균 152.1km를 던지고 있는데요. 반면 유희관의 128.2는 79.7마일로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느린 공을 던진 제이슨 바르가스의 84.3마일보다 무려 7.4km가 느렸습니다. 작년 파블로 산도발이 마운드에 올라와 132.4에 해당되는 82.3마일, 러셀 마틴이 139.5인 86.7마일을 던졌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유희관의 구속은 진기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의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 2천만 달러 연봉 중 다저스로부터는 360만 달러를 받고 포수로서 승리기여도 0.7, 투수로서 0.1을 기록한 마틴은 여전히 미계약 상태인데요. 버스터 포지가 시즌을 포기한 샌프란시스코가 데려갈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직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메이저리그에도 유희관 같은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미 모이어입니다. 모이어는 마지막 시즌인 2012년 만 49세 시즌에 78.6마일, 126.5를 기록했으니까 지금의 유희관과 구속이 비슷했는데요. 그렇다면 모이어는 처음부터 느린 공을 던졌던 걸까요? 팬그래프에 나온 구속 정보의 가장 빠른 연도는 2002년인데요. 그해 시애틀 소속의 모이어는 평균 133km, 82.8마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2002년 모이어는 이미 만 39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니 모이어가 24살인 1987년에는 80마일 후반대였고 36세였던 1999년에는 포심 85마일, 싱커 83마일, 커터 82마일이라고 나옵니다. 대체로 모이어의 구속은 같은 나이 때 마크 벌리와 같았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벌리가 83.4마일을 기록한 36세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반면 모이어는 78.6마일로 떨어진 49살까지 뛰고 은퇴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이어는 이렇게 느린 공으로 어떻게 그런 경쟁력 있는 피칭을 했던 걸까요? 제리 헤어스턴 주니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투수들은 90마일 중반대 패스트볼을 던지고 80마일 중반대 체인지업을 던진다. 그런데 난 모이어의 체인지업이 72마일까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다. 체인지업이 마치 구속을 2번 줄이고 들어오는 더블 체인지업처럼 느껴진다. 체인지업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 스윙을 시작한 순간에도 모이어의 체인지업은 꿈을 대며 한참을 날아오고 있다. 다음은 제이슨 지안비 이야기입니다. 모이어는 다른 투수들과 달리 체인지업을 던지는 카운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는 내가 체인지업을 노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나서도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대신 내가 생각한 것과는 속도와 로케이션이 다른 체인지업이 들어온다. 타자들 입장에서 가장 황당한 건 모이어가 우타자의 바깥쪽 높은 코스 모서리에 체인지업을 던져 스트라이크를 잡아낼 때였다고 하는데요. 어이없게 당했다고 생각한 타자들이 체인지업을 잔뜩 노리게 되면 느닷없이 커터가 몸쪽을 찔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마일 중반대 패스트볼과 80마일 초반대 체인지업에 익숙해진 타자들 입장에서는 80마일 초반대 패스트볼과 70마일 초반대 체인지업을 던지는 모이어는 체인지업과 더 느린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느린 공들이 무시무시한 제구를 동반해 들어오다 보니 대처가 어려웠던 거죠.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태어나 자란 모이어는 1984년 6라운드 지명으로 컵스에 입단합니다. 1984년은 컵스가 매덕스를 2라운드에서 뽑은 드래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컵스는 최고의 제구력 투수 둘을 한꺼번에 얻었던 겁니다. 22살의 매덕스가 18승 8패 3.18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건 1988년, 모이어는 9승 15패 3.48에 그치는데요. 특히 어깨 부상으로 구속이 떨어진 후 11경기에서 1승 9패 6.33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어도 첫 번째 구속 하락은 이겨내지 못했던 겁니다. 시즌 후 컵스는 텍사스에 3명을 주고 6명을 받는 6대3 트레이드를 단행하는데요. 모이어와 함께 텍사스로 간 3명 중에는 마크 그레이스와의 1루수 주전 경쟁에서 패한 라파엘 팔메이로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이어는 오랜 방황을 시작하는데요. 컵스를 떠나게 된 1988년 12월부터 1996년 7월 시애틀에 입단하기 전까지 약 8년간 텍사스, 세인트루이스, 컵스,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보스턴,
6팀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1996년 시애틀에서 마침내 모이어는 8년 동안 갈고 닦은 느린 공 피칭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이어의 피칭이 세이프코 필드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이어가 시애틀의 주력 투수가 된 건 광활한 세이프코 필드로 옮기기 전부터였습니다. 시애틀이 116승에 성공한 2001년 더락 프레디 가르시아와 함께 원투펀치를 담당한 모이어는 38살의 나이로 생애 첫 20승에 성공합니다. 모이어는 포스트 시즌 3경기에서 6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2실점으로 모두 승리를 따내지만 시애틀은 양키스에 막혀 월드 시리즈에 오르지 못했고 이것이 시애틀의 마지막 포스트 시즌이 됩니다. 2003년 모이어는 40세 시즌에 20승을 달성한 역대 5번째 투수가 되는데요. 모이어의 앞에는 사이언과 피트 알렉산더, 워렌 스판과 필 니크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0세 시즌을 마지막으로 모이어는 리그 정상급 투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2006년 8월 시애틀 빌 바바시 단장은 모이어를 트레이드합니다. 모이어를 데려간 팀은 팻길릭 단장의 필라델피아 필리스였는데요. 바바시는 2005년에도 모이어를 컨텐더 팀인 휴스턴으로 보내려 했지만 시애틀에서 은퇴가 더 중요했던 모이어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는 길릭이 있었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모이어는 2007년 44세 시즌에 199와 3분의 1이닝, 2008년 45세 시즌에 196과 3분의 1이닝을 던졌고 비록 포스트 시즌 활약은 미미했지만 자신이 체인지업을 전수해준 콜 해머스의 대활약에 힘입어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0년 모이어는 필 니크로를 제치고 역대 최고령 완봉승 투수가 됩니다. 이로써 모이어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 네 디케이드에 걸쳐 완봉승을 달성한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의 투수가 됩니다. 47세 170일의 나이로 2피안타 무사사구 완봉승을 따낸 모이어는 하마터면 랜디 존슨의 40세 252일 최고령 퍼펙트 게임 기록을 7년 가까이 늘릴 뻔했습니다. 2010년 9승 9패 4.84에 그친 후 필라델피아를 나온 모이어는 도미니카 윈터리그회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다 팔꿈치 부상을 당합니다. 이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모이어의 나이는 만 48세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람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이어가 은퇴 발표는커녕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당시 모이어는 무적 상태였기 때문에 자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2년 49살의 모이어는 콜로라도와 마이너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만 49세 151일의 나이로 1929년 잭 퀸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령 승리 투수가 된 데 이어 훌리오 프랑코가 가지고 있던 최고령 타점 기록까지 경신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어는 니크로의 최고령 완봉승과 퀸의 최고령 승리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는데요. 니크로는 너클볼 투수, 퀸은 공에 침을 발라 던지는 스핏볼 투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는 1920년에 스핏볼을 금지시켰지만 스핏볼을 그전부터 던진 투수는 은퇴할 때까지 금지 조치에서 면제해주게 됩니다. 콜로라도에서 방출된 후 볼티모어와 토론토 트리플 A에서 뛰었지만 메이저리그 승격에 실패한 모이어는 2013년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모이어의 마지막 도전은 팀 웨이필드로부터 너클볼을 배워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50세 시즌을 뛰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입양한 둘을 포함해 슬하에 팔남매를 둔 모이어는 컵스에 있었을 때 컵스 WGN 방송국 인턴이었던 캐런과 결혼을 하는데요. 부인과 함께 재단을 설립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회봉사를 한 모이어는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을 포함한 4가지 모범상을 모두 수상하게 됩니다. 모이어가 33세 시즌까지 거둔 승리는 72승, 39세 시즌까지는 164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어는 40세 시즌부터 너클볼 투수 필 니크로의 121승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되는 105승을 거두고 통산 269승과 4074이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522개의 홈런을 맞게 됩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주인공 벤자민이 시간에 순응했던 것처럼 모이어의 성공 비결도 시간과 맞서 싸우는 대신 시간을 이용했던 게 아닌가 하는데요. 모이어는 시간에게 구속을 빼앗겼지만 대신 제구와 완급 조절, 노련함을 얻었고 더 뛰어난 투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필라델피아 투수 코치 리치 듀비는 모이어는 내가 본 투수들 중에서 체력적인 준비가 가장 철저한 투수다. 등판 사이 프로그램이 정말 고되고 철저하게 짜여져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거의 종교적일 정도로 성실하다. 요즘 투수들은 해낼 수 없을지 모른다. 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텍사스에서의 암울한 시절 모이어는 놀란 라이언의 자기 관리를 보고 큰 충격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과 우유, 오렌지 주스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어는 2018년 첫 번째 명전 투표에서 2.4%에 그쳐 탈락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기억된 최고의 투수, 최고의 인생 선배로 남아 있습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